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지휘자였던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영수 전 특검의 과거 모습 보시겠습니다. 통치권자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자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수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절했던 박영수 전 특검이 이제 구속 기로에 섰어요. 뇌물로. 사실 조금 전에 저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씁쓸해지는 그런 기분도 좀 드는데요. 일단은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과 사실상 한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최초의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때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있었죠. 이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기는 신생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자금 조달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력이 확보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대형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해달라가 첫 번째 청탁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남욱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고 또 대한변협회장 출마할 때 선거자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는 게 1차고 이제 결국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들어오는 건 내규 등의 이유로 무산이 됩니다. 이제 무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건 이 성남의뜰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하나은행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우리은행으로부터도 지금 말씀드렸던 대출용 여신 의향서를 발급받는 것 1,500억 상당의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그래서 2015년에 김만배로부터 그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때 이제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다고 판단합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가 무산되면서 여신 그 의향서만 받는 걸로 이제 쉽게 말해서 한 150억 정도 축소된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또 5억을 수수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네, 박영수 전 특검이 이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았는지 여부, 또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검찰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상 입증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검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의 죄입니다. 결국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에 금융회사 임직원이었다라는 그 신분도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어떤 금품들을 수수 요구 약속했을 때 그럴 때 적용이 되는 범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그 이사회 의장이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13년부터 14년 정도 약 2년 남짓 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직무에 관하여 대가성 있는 청탁이나 뭐 이런 요구를 받고 이런 돈도 약속했다라는 부분까지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이라는 범행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반면 그다음에 그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던 기간은 2년 남짓이기 때문에요. 검찰로서는 당연히 그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일단 소환해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증거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박영수 특검 딸이죠. 딸도 뭐 아파트도 받고 분양권도 받고 뭐 돈도 빌리고 뭐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뇌물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검찰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50억 원, 그러니까 수수하기로 약속했던 50억 원에 이게 포함된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사례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이제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화천대유에 연봉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대여금으로 11억 원, 그건 대여금을 쉽게 말하면 빌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형식은 대여금이지만 실질은 증여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등 정도만 납입하는 것으로 모양새를 보이면서 그냥 실질적으로 11억 원을 지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서 시세 차익으로 또 11억 원 정도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 한 8억 원 정도 얻었다는 건데 그럼 저게
생각보다 지금 벌써 거의 한 20억 원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박영수 전 특검의 자문료로 지급한 일부, 그다음에 저 부분 합해서 저게 결국은 이제 한꺼번에 50억 원을 주면 또 이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로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저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위 약속했던 50억 원을 지급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 검찰의 시각입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1억 원 빌리기도 쉽지 않은데 11억 원 빌렸다는 건 그거는 뭐 다른 대가가 있다고 충분히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의심스럽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납득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만 이제 빌렸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빌렸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형식은 대여이나 네. 실질은 사실상 대가 관계로 지급한 뭐 징역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돈이었다는 건 검찰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상식적이지 않고 이례적인 것 같은데 혐의가 모두가 입증이 된다면 처벌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특정경제법상에 이제 적용을 네.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술의 액수에 따라 그 처벌의 어떤 그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감경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0년 예.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예상하고 범죄 중대성이 있다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아직 실질 심사 날짜는 안 정해졌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구속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만 놓고 보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네. 구속이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정도의 사안입니다. 사안 자체가. 다만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기간, 그게 이제 2013년, 2014년으로 짧고 이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일단 입증을 해야 되고 지금 박영수 특검은 청탁 같은 거 전혀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적 증거, 그러니까 진술이나 물적 증거들을 확보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판단한다면 사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